같은 그리스 민족인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맞서 싸운 장장 27년에 걸친 동족 상잔의 비극 펠레폰네소스 전쟁. 펠레폰네소스 전쟁. 찬란한 문명의 민주국가 아테네가 군국주의 군사국가 스파르타에 패배한 전쟁.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시간 한때 페르시아 제국에 맞서서 함께 싸운 동맹국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테네 지도자들의 오만과 절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의 원인과 승패는 상당 부분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이야기는 결국 지도자들의 리더십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만, 오늘은 전쟁을 앞두고 등장한 두 지도자의 리더십, 오만의 리더십과 절제의 리더십, 특히 오만의 리더십이 어떻게 몰락하였는지, 그리고 절제의 리더십이 어떻게 한 국가를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15부작 제2편 오만과 절제, 전혀 다른 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권력의 정점에 선 지도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2500년 전 아테네의 영웅 키몬과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오만, 휴브리스라는 독배, 독이 든 술잔을 경계하고 절제라는 보약 같은 술로 자신의 잔을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오만의 독배를 들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지도자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동서고금의 진리, 금과 옥조의 진리를 깨우치고자 합니다. 오만한 지도자 키몬의 몰락과 절제의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아테네는 척박하고 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척박한 그리스 중에서도 가장 척박하였고, 또 초군 목피도 어려울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크레타섬 미노아 왕국의 젊은이들을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고 식량을 빌어와서 겨우겨우 연명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랬던 나라가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를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 강인한 자유의지로 무장한 시민들과 연이어 등장한 지도자들의 훌륭한 리더십 덕분이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날 위기에서 중용의 개혁으로 나라를 구한 솔론, 독재자였지만 관용으로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다진 베이시스트라토스, 36년의 인내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은 크레이스테네스, 공룡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밀티아데스와 테미스토클레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계보는 오늘 말씀드릴 키몬과 페리클레스로 이어집니다. 3대에 걸친 오만과 그 몰락에 관한 이야기. 거대한 공룡제국 페르시아를 물리친 조그마한 도시국가 아테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하던 그 시절, 아테네의 명장 키몬의 인기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에게아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원정에서 그는 연전연승하였습니다. 세스토스와 비잔티움을 점령하고 나서 그는 전리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표하는 동맹국들에게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눈부신 금은 보화를 한 곳에 쌓아놓고 한쪽에는 헐벗은 포로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쪽을 차지할 것인지 동맹국들에게 먼저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동맹국들은 당연히 금은부화를 차지하고 희색이 만면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테네 병사들이 크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테네의 명장 키모는 그들에게 하루만 기다려보라고 타일렀습니다. 다음 날 포로로 잡힌 부유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엄청난 몸값을 들고 찾아왔고 그 금액을 모두 합쳐보니 아테네 함대의 4개월치 전비를 충당하고 또 아테네 병사들에게 골고루 두둑이 나누어 주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키모는 이 남은 돈을 아테네로 보내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아테네의 명장 키모는 용기와 지략은 말할 것도 없고 인심이 후하기로 이름난 흠잡을 데 없는 영웅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결점의 영웅적 지도자 키모의 등 뒤에는 가혹한 운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올림픽 전차 경주에서 3번이나 우승하는 화려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뽐내다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독재자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이었던 밀티아데스였지만 그 역시 그 영광의 절정에서 절제를 잃고 자만에 빠져 무리하게 파러스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면서 50달란트라는 막대한 벌금과 함께 참담한 몰락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아테네의 명장 키몬 역시 오만의 덫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승리가 반복될수록 그 역시 오만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난자금 지원과 귀족정의 향수에 관한 이야기. 아테네의 명장 키모는 귀족정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정의라는 별명을 가진 키모노의 후원자이자 귀족정을 지지하는 아리스티데스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 시대 귀족들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당시 아테네를 비우고 전 시민이 피난길에 올랐었습니다. 아테네의 장군들이 전투를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귀족들이 앞장서서 피난민 한 사람당 10드라크마씩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일당이 1드라크마였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면 큰 돈은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살림살이를 모두 팽개치고 급하게 피난길에 오른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돈은 생명줄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단숨에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키모는 귀족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발판 삼아서 무너져가는 귀족정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있었던 명장 키몬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그 자신은 스스로 오만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절제에 관한 이야기. 반면 어두운 극장 한편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23살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훗나라의 명정치가 페리클레스. 나이답지 않게 멀리 내다보고 매사 신중하게 움직이는 그 행보는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페르시아인들이라는 아이스킬로스의 연극을 전폭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여기엔 명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뼈아픈 결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은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리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리스는 바로 페리클레스의 아버지 크산티포스를 도편 주방으로 내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만약 명정치가 페리클레스가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웠다면 아버지를 내쫓은 적이 있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미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버지를 몰락시킨 정적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와 해양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 길이 아테네를 위한 길임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겠지요. 자,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인 원한을 억누른 이 절제, 이 고결한 절제가 명정치가 페리클레스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고 또 그 징표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만이 불러온 파국에 관한 이야기. 기원전 462년 스파르타에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요. 이 혼란을 틈타 스파르타의 노래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은 이톰의 산성으로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파르타는 평지에서 싸우는 백병전에는 천하무적이었지만 공성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스파르타를 향한 은근한 반감이 있었고 또 민주파의 지도자 에피알테스는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귀족정의 부활을 꿈꾸는 명장 키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스파르타는 그가 꿈꾸는 귀족정의 모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치솟는 인기의 지에 오만에 빠져 있었던 키몬은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어렵게 시민들을 설득 미네의 동의를 얻어낸 다음 4,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스파르타의 싸늘한 문전박대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만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도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스파르타는 이런 보편적 상식의 씨가 말라버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노예 진압과 자기 방어에만 갇혀있던 스파르타의 맹꽁이 정신, 예수의 공포증에 빠진 그들에게 자유분방한 아테네 군대는 질시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모욕적인 거절과 함께 키무는 쫓기듯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파르타의 은근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이에 격분했습니다. 여기에 귀족정의 부활을 꿈꾸는 키몬에 대한 민주파의 경계심이 가세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도편추방으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올림픽 전차 경기에서 3번을 우승한 할아버지, 마라톤 전투 영웅 아버지 밀티아데스에 이어 3대에 걸친 이 몰락은 모두가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절제를 잃고 오만에 빠진 결과였으니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명장 키몬의 개인적인 치욕은 차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삐걱거리던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동맹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는 도저히 건너기 힘든 강이 만들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귀족파의 중심축인 키몬이 흔들리는 사이 민주파의 지도자 에피알테스는 귀족회의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 미네와 시민대표회의에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461년 민주파의 지도자 에피알테스가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자연스럽게 민주파를 지지해온 페리클레스에게 쏠렸습니다. 반대파들의 정치 공세가 만만치 않았지만 명정치가답게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32년간 그의 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민주주의와 해양국가였습니다. 그가 선택한 해양국가 노선은 제국주의라는 비난과 함께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촉발했다는 비난을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3편에서 별도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급진적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를 둘러싼 포퓰리즘 시비에 관한 이야기. 페리클레스는 가난한 시민들에게 연극 입장권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무보수였던 배심원과 행정 담당자 그리고 해군의 노자비들에게까지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조치들을 두고 오늘날까지도 그를 인기 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을 단순한 포퓰리즘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의 연극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었고 또 권력자들을 가차없이 비판해서 언론의 기능을 염하는 막강한 사회 비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만 소외되는 것은 단순한 불공평의 차원을 넘어 민주국가 존립의 정당성을 허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수당지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0여 개 도시국가를 거느린 거대한 해양제국을 유지하려면 책임있는 행정과 상비군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무산자 계층이 생계 위협 없이 국정에 참여하려면 수당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지는 완벽하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프루타르크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피리클레스는 시민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견디어냈습니다. 그는 표만 쫓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시민들의 무리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아테네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절제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역사는 우연인가 필연인가? 뛰어난 군인이었으나 절제가 부족했던 지도자 키모는 결국 오만이라는 덫에 걸려 조기에 퇴진했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군사적 능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치밀한 절제심을 갖춘 명정치가 피리클레스였습니다. 만약 아테네의 명장 키몬이 스스로 무리수를 두어 스스로 자멸하지 않았다면 명정치가 피리클레스가 이토록 적절한 시기에 역사의 전면에 설 수 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성격의 지도자가 아테네의 가장 절묘한 전환점에 교체된 이 역사적 사건. 우리는 이를 역사의 우연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의 필연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제 아테네는 절제라는 무기를 든 지도자, 이 지도자는 아테네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혹자의 주장처럼 거대한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경랑 속으로 아테네를 밀어넣지는 않을까요? 그 해답은 다음 편 명정치가 피리클레스가 펼칠 속 깊은 애교에서 그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란 우연의 시줄과 필연의 날줄이 만들어내는 교집합 같은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